절절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번 시리즈는 화면의 초점이 다소 흐리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촬영상의 실수에 따른 현상으로 조금 더 내용과 자료 화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편집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둘은 완전 대립관계는 아닌 거네요. 수소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하고 예. 원전하고. 예, 그쵸. 네. 저는 사실 그냥 원전을 좋아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싫어한다 이런 스탠스는 아니고요. 앞으로 뭐 석탄이랑 가스가 좀 점차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거의 뭐 발전 비중의 70-80% 차지하고 원전이 나머지 시장을 거의 먹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두 개의 카테고리 모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70-80%야? 재생에너지가? 네. 아 진짜요?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게 각 국의 약간 마일스톤이거든요. 거대한 마일스톤.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생산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한 80%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지금 글로벌리 보면 대략 한 15% 20% 정도 될 텐데.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원전을 그 그린 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게 완전하게 결정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결정이 나더라도 70-80%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그거에 부합하는 건가요? 이 원전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더라도 태양광 풍력은 그 정도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구나. 다만 이제 저희 그 좀 에너지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나머지 20-30%를 사실 누가 먹을 거냐. 석탄 무조건 안 될 거고 가스도 최근에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원자력 생각보다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사실은 원자력 현재 발전 비중 10%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20-30% 된다라는 건 업사이드가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 수요 비중을 떠나서 전력 수요 역시 한 2배 증가하고요. 2050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거의 노후화됐습니다. 현재로 가면은 2050년까지 10%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2% 3%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후화된 발전소에 대한 대체 수요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빅사이클이 한번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원자력 착공되는 게 글로벌리 한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글로벌리.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진 않더라도 좀 유지되기만 하더라도 이게 한 30개씩 지어져야 돼요, 연간. 그러니까 시장이 막 4배, 5배 커야 되는 굉장한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저는 그래서 사실 어쩌고저쩌고 해도 탄소 중립 2050년 이런 건 저는 달성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인데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인데 그게 정말 효율이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개선도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태양광 풍력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 일부 국가에서는 호주나 햇빛이 엄청나게 비추죠. 호주,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석탄보다 이미 쌉니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그래서 뭐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을 쓸 수 있을 거고 다만 그게 안 되는 국가가 있을 거란 꽤 많겠죠.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대부분일 것 같은데. 풍력은 더 심할 것 같고.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인류가 쓰는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방향은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런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사실 제가 뭐 투자자분들 만나다 보면은 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원자력이 되면 수소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립관계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원자력이랑 수소는 친구거든요. 원자력으로 수소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수소를 투자하시다 보면 그린 수소, 블루 수소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수소는 저희가 핑크 수소라고 불리거든요. 진짜. 원자력으로 일단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가지고 물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아, 수전이라고 뿅, 부르는데 예. 하면 여기서 H2O에서 H 수소만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그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철강 산업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그 원자력과 수소와의 관계가 서로 윈윈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원자력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그냥 발전소로서 쓰였는데 그렇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어쨌든 원자력을 가지고 수소로 바꿔서 수소차로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발전뿐만 아니라 운송, 철강, 다양한 산업에 원자력이 쓰이게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수소를 통해서 원자력이라는 산업이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전이 또 바닷가에만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랑도 가깝고. 그 수소 산업이 글로벌하게는 어느 나라가 가장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제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유럽에서는 덴마크라든지 영국, 스페인 이런 데들이 지금 해상 풍력을 엄청 잘해요. 근데 해상 풍력이랑 수소랑 또 궁합이 잘 맞거든요. 이런 국가에서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수소 경제 로드맵 이런 거 얘기하면서. 원자력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그래서 뭐 종목 얘기를 뭐 꼭 찍어달라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찍어주세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니즈 있는 사람은 이거 이런 식으로. 뭐 네. 한국전력도 사실 지금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한전기술 말씀하셨던 뭐 두산중공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자재 업체들 있잖아요. 그쵸. 뭐 네. 히타님이 좋아하는 그런 소위 잡주들 뭐 우진.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연구원님께서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긴 좀 그치. 그렇겠지만 네. 일단 원자력 쪽을 나는 사서 한 2, 3년 가져가서 많이 먹고 싶다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종목 좀 몇 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의 주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조금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게 바라봤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원전 중에서도 SMR인 것 같거든요. 자동적으로 SMR의 컨셉에 제일 잘 맞는 두산중공업이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와는 별개로 네. 최근에 또 우라늄 관련 투자들이 좀 뜨고 있거든요. 예. 우라늄 뭐 ETF 뭐 이런 것도 예. 있고 가격 추종하는. 예, 우라늄 ETF가 지난 후쿠시마 사태 2011년 이후에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렇죠. 10분의 1 토막 났다고 최근에 2배 올랐거든요. 아 좋네요. 예. 근데 사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중국이 많이 한다는데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공급할 수 있을까? 역학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리스크도 많은데 사실 어떤 나라가 하든 우라늄은 써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뭐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쓰던 거 계속 연장하면 어떠지? 그런 리스크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라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대안. 그러면 우라늄 여기 광산 업체 상장 거래 중인 이름도 읽을 수 없는 이 카자 네, 카자 저도 지금 읽기 힘들어가지고 카자톰프롬. 예. 이게 어느 나라 업체죠? 이게 예, 우라늄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최대로 많이 나고요. 저희가 카자흐스탄 계좌를 열 수는 없으니까 그쵸. 국내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예, 어떤 뭐 ETF가 있나요? 우라늄 네. ETF?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이 URA 우라. 하고 아니면 뭐 미국 광산 업체들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뭐 에너지 퓨얼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우라늄 강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뭐 여담이지만 네. 제가 뭐 철강이나 아니면 다른 원자재 산업을 공부를 하면서 네. 느낀 게 무조건 모든 원자재는 중국이 소비량 1등이거든요. 그렇죠. 구리 석탄도 그렇고. 구리 압도적으로 1등, 석탄 압도적으로 1등. 유일하게 중국이 1등이 아닌 원자재가 우라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한 6등인가 그렇거든요. 이제 중국이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비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신재생 쪽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종목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더 고맙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안 좋았어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밸류 체인들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원재료는 올라가는데 판가는 못 올리니까.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시기는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 아니면 올해 말까지는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시점이 오면은 재생에너지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 정도에 미국에서 정책 이벤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빌드백 베터라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대하고 이렇게 뭐예요? 저 잘 몰라가지고. 빌드백 베터가 뭐냐면 이 뭐 여러 가지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폭력 시장이 당연히 성장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폭력 시장이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풍력 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에 주던 세제 혜택이 21년 말 기준으로 끝났어요. 예. 근데 그거를 10년 이상 연장시켜주는 법안이 빌드백 베터라고 간단하게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풍력, 태양광 투자가 시작이 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그러고 이제 미쳤었어. 세론. 바이든 딱 되니까 그쵸. 바로 그냥 다. 근데 그 당선 시기에 기대하던 정책이 바로 이 빌드백 베터예요. 그렇구나. 사실. 근데 그게 밀려서 지금까지 온 건데 네. 하반기 뭐 미국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이거에 맞물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되면 풍력 태양광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전 CS 윈드 제일 좋아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국내에서는 좀 정책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 정책이 죽을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매출 비중이 한 거의 40% 이상 되고요. 유럽향도 뭐 30% 이상 되고 수출 위주의 업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업황 반전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또 댓글까지 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